코스피가 5천선을 돌파했지만 아직 축배를 들기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간신히 1%를 기록했고 4분기는 역성장을 보이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과 전망,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경제가 1% 성장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주요 경제 지표인 국내 총생산, GDP가 지난해와 비교해서 1%만 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반토막 수준이고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낮죠. 1.8%로 추정되는 잠재 성장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1998년 외환 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초대형 충격이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면 GDP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저치입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는 5천을 돌파했잖아요.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반도체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성장률 1% 중 0.9%포인트가 반도체 수출 때문이었습니다. 경제 성장의 90%를 반도체 부문이 차지한 건데 반도체 수출이 없었다면 성장률은 크게 떨어졌을 거란 분석입니다. 건설 경기 부진도 한몫했습니다. 건설 투자 성장률이 마이너스 9.9%를 기록하면서 1998년 이후 최악의 성적을 냈습니다. 투자와 수출이 동반 위축되면서 지난해 4분기엔 결국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건설 투자가 성장률을 엄청나게 깎아먹은 그런 영향이 반도체 수출 경기만 좋았던 거라 수출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K자 진행이라고 하는 거죠. 양극화가 상당히 오랫동안 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 쏠림 현상은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상승 기여도를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38%, SK하이닉스 20%입니다. 두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거죠. 또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로 주목받은 현대차도 이번 코스피 5천 돌파의 주역으로 꼽힙니다. 반도체주가 끌고 로봇주가 밀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역설적으로 이런 대형주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수록 국내 기업 경쟁력은 떨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등 우리 전통적인 주력 업종 분야들이 다수 좀 부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극화 현상이 좀 심화될 가능성이 이런 양극화에도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은 저평가돼 있다. 객관적 지표상 명확하다 그거는. 보통 한 절반에 가깝게 저평가돼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PER이 낮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PER이란 주가와 주당 순이익을 비교하는 시장 가치 비율로 낮으면 주가가 저평가, 높으면 고평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비교했을 때 아직 올라갈 여력이 더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대형 반도체 기업의 실적 독주가 코스피 불기둥의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현재의 과열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5천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너무 환호할 게 아니라 이 경제의 펀더멘탈부터 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 만 고지까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